사람은 매일 걱정합니다. 출근길 지각이 걱정되고, 회의에서 무슨 말할까 걱정되고, 아이의 성적이 떨어질까 걱정되고, 직장에서 실수할까 불안하고, 건강검진 결과가 걱정되고, 친구가 날 싫어하는 것 같고, 사랑이 식은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그 많은 걱정 중 절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근심은 오지 않은 일에 있다. 한 청년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는 회사 입사 1년 차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업무, 상사의 눈치, 동료와의 관계,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출근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실수하면 어쩌지? 괜히 질문했다가 무시당하면? 회의 중에 말 더듬으면 창피할 텐데. 그 걱정만으로도 이미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막상 출근하면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도 똑같은 걱정을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 뇌가 위험을 예측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원래 생존을 위한 감정입니다. 야생에서는 언제 맹수가 나올지 몰라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맹수가 사람들의 시선, 미래의 불확실함, 내 실수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려고 계속 미래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대응해야지. 그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받아쳐야지. 그렇게 마음속 시뮬레이션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문제는 그 시뮬레이션이 현실보다 더 무섭다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우리는 상처받고 혼자서 아파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감정으로 끝납니다. 불안, 두려움, 초조함, 자괴감, 그리고 때로는 자포자기까지도. 이렇게까지 무너질 일은 아니었는데 내 걱정이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온갖 걱정이 밀려와서 1시간 넘게 눈을 못 감고 새벽이 다 되어서야 겨우 잠든 기억. 그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당신이 잘하고 싶고 문제를 피하고 싶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뜻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자기 책임을 무겁게 여깁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대비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과도한 상상으로 이어질 때 그건 도움이 아닌 짐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불안은 의지에서 시작된다. 바꿔 말하면 무언가를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하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실수하지 않고 싶기에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려댄다면 그건 이제 멈춰야 할 때입니다. 불은 잠깐 타오를 때 따뜻하지만 계속 타오르면 다 타버리듯 걱정도 잠깐은 필요하지만 계속되면 마음을 태웁니다. 당신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지만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는 그 걱정과 한 걸음 떨어져 다시 당신을 바라보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걱정이 많은 당신이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을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걱정을 멈추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이 멀리 가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는 대부분 실제로는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중요한 발표를 앞둔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발표 이틀 전부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맴돌았습니다. 말을 잘 못하면 어쩌지? 질문에 대답 못하면 어쩌지? 상사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면 어쩌지? 그 걱정은 점점 커졌고 결국 발표 당일 아침엔 배까지 아팠습니다. 하지만 발표는 생각보다 잘 끝났고 동료들도 수고했다며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걱정한 내용 중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걱정은 가능성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꾸 멀어지는 생각을 지금으로 끌어오는 훈련입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내 몸에 닿는 감각, 손끝의 온기, 의자의 촉감, 코끝의 바람, 이런 구체적인 감각을 느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 없는 삶은 무가치하다. 여기서 말한 성찰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내 상태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긴장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복잡하구나. 지금 내 호흡이 가쁘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단 30초라도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면 걱정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마음을 두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는 생각을 덜 주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고요함 속에 있다. 그 고요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자신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강한 겁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 걱정 속에서 지금을 찾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연습입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우리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별말 안 해도 눈빛만으로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바라고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쉽게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 불안을 모릅니다. 그 정도는 다 겪는 거야. 신경 끄면 괜찮아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이런 말들은 위로보단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입을 다물게 됩니다. 내 마음을 말해도 공감받지 못할까 두렵고 오히려 민감하단 말을 듣는 게 싫어 숨기게 됩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의 걱정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조차 나를 몰라주면 세상 누구도 온전히 나를 품어주지 못합니다. 불안한 감정은 이유 없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엔 늘 어떤 신호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항상 친구들 앞에서는 밝고 유쾌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되면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늘 밝고 긍정적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불안을 들키지 않으려 더욱 애써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모든 걸 잘 해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부터 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불안을 감추기보다는 천천히 인정하고 돌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걱정을 다 없애야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저 그 걱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내 안의 평화가 세상과 연결된다. 예수님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섬세하고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걱정도 당신의 불안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감정입니다. 억누르기보다는 그래,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지금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구나 하고 나 스스로 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건 이제 혼자 이겨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위로는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내 마음에 먼저 괜찮아라고 말해주세요. 걱정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민감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을 너무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당신의 마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한 시선을 보내주세요. 걱정 속에 있는 그 마음도 소중한 나의 일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에 마음을 많이 씁니다.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하고 이미 벌어진 일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혹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타인의 감정에 하루 종일 휘둘리기도 합니다.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 이런 생각들은 끝도 없이 반복되며 결국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일들은 내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건 무거운 짐을 안고 계속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걱정해도 실제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잠시 내려놔도 괜찮은 일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을 써야 할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영향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는 큰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고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상사의 반응이 걱정됐고 회사의 분위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상사는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실수야라며 담담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걱정은
이미 지나간 것이었다는 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운명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 할수록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자연은 언제나 흐름을 따릅니다. 강물도 흘러야 맑고 바람도 머무르지 않고 지나갑니다. 마음도 그렇게 흘러가게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느라 정작 바꿀 수 있는 것들마저 놓치게 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해야 할 일이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고 확실한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무사히 버텨내는 것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만들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비겁한 게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먼 길을 갈 수 없듯 마음도 가끔은 비워야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걱정으로 가득 찬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일 지금은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걱정에 빠질수록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손발은 점점 무거워지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만 더 커지죠. 하지만 걱정은 생각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생각할수록 행동은 더 늦어지고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행동, 그 하나가 변화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시험을 앞두고 걱정이 너무 많아 공부가 손에 안 잡혔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하루 종일 머릿속만 복잡했죠. 결국 그는 결심했어요. 딱 10분만 책상에 앉자. 그렇게 시작한 10분이 20분이 되고 조금씩 집중력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말하길 신기하게도 공부보다 걱정이 먼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몸이 움직이자 머리가 맑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작은 행동은 내면의 혼란을 다잡는 힘이 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것을 꾸준히 하면 크게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우리는 자주 완벽한 시작을 꿈꿉니다. 하지만 완벽한 시작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그냥 한번 해본 행동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불을 개는 일, 물 한 잔 마시는 일,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는 일, 이런 아주 작은 행동이 마음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클수록 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왜냐하면 작은 일은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곧 자신감을 줍니다. 그 자신감은 다음 일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또 다음을 부릅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시 내 손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걱정은 멈춰 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움직임 속에서 조용히 녹아 사라집니다. 마음이 무거울수록 가장 단순한 일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설거지 하나, 책상 정리 하나, 문장 한 줄 적는 일조차도 좋습니다.
그 일들을 마친 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내 삶을 다시 움직이고 있어. 이런 마음이 쌓이면 조금씩 삶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방향을 잡는 삶으로요.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거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 작고 소중한 첫걸음이 당신을 걱정해서 조금씩 데려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세요. 딱 한 걸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때야 비로소 편해질 거야 라고요. 하지만 걱정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불안과 걱정도 함께 깊어집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진지하고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있다는 이유로 나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마음이 무거운 날이라고 해서 삶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여기서 말한 삶은 스스로의 불완전함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는 나, 그 모습 그대로를 차분히 바라보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는 늘 걱정이 많았고 사소한 일에도 자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걱정을 없애는 대신 걱정과 함께 사는 법을 택했습니다. 아, 지금 또 불안하구나.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놀랍게도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할 때는 더 괴로웠는데 걱정을 인정하니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불안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하는 감정입니다. 걱정은 때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마음 안엔 사랑, 책임, 관심, 상처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품고 매일을 버텨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걱정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감정 속에서도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지금의 나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스스로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내일도 조용히 당신의 걸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